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맞춰보려면 메모해야 한다. 2시간이나 되는 방송을 수십 편. 태극사랑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방송하는 거다. 여러분이 안 믿어지면 그리 해보시오. 글로 딱 요약, 양쪽을 요약하고 그러면 결론 내기 쉬울 텐데 글이 아니고 말이니까 어려운 거다. 검찰에서 수사할 때 그리 안 하겠는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방송을 하는 제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답하고 이런 건 되게 쉬워요. 일단 준비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분석적인 방송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맞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할 거 검색하고 재판 기록 읽어보고 부담이 많이 되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사기극에 현혹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이유는 그런 분석적 방식이 아니고 그냥 당신 말이 옳소 하고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 댓글을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한번 메모해서 한번 해보세요. 정충재씨. 메모가 안 됩니다. 첫째가. 너무 두서없고 그냥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팩트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내용 자체가 메모가 안 돼요. 메모가.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이렇게 수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범죄 피의자도 수사를 받지만 고소 고발인도 수사를 받습니다. 일단 고소인 수사가 먼저 있어요. 고소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제 대질 신문까지 하죠. 고소인 신문, 피의자 신문, 대질 신문, 뭐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이 안 끝나면 몇 번 하기도 하고, 한 번 검찰청 들어가면은 보통 한 10시간은 넘깁니다. 무조건. 거의 기본적으로. 10시간에서 16시간. 그렇게 수사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나올 때 그 조서를 보면요, 몇 페이지 안 돼요.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거를 하려고 하루 온종일 10몇 시간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조사하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사회를 지켜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맑은 세상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충재 씨 주장을 이렇게 수사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일단 괴로울 겁니다. 메모가 안 되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문자로 저한테 뭐 가끔씩 오는 문자가 있습니다. 뭐 좀 비판적인 얘기죠. 뭐 왜 문현동 금괴 갖고선 트집 잡냐. 뭐 여긴 이미 다 관심 다 껐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왜 이거를 자꾸 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문자도 제가 받아보았는데 문자 소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제가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을 거짓말한 사람들, 정충재와 김일선, 태평TV, 이 사람들도 문제지만 두 번째의 문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이런 분위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거다. 난 이럴 줄은 몰랐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 다른 많은 그래도에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하면서 우파가 어떠한 지향점을 향해서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다들 이 문현동 금괴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했다가는 뭐 몰매 맞을 것이 겁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고 유튜브 매체들이 또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러니까는 저는 이게 사실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방도 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뭐, 그게 무슨, 동이라는 그 아이디 다신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금괴는 없다 해도 유골은 있는 게 분명하지 않냐? 천도제를 지낸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재판 기록에도 있다 그러고 뭐 그것이 거실일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해서 유골 문제에 있어서 검사가 왜 고사 지냈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일제 때 영령을 달래려고 했다. 재판 기록에도 있다고 한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유골 문제에 있어서 정충재 씨의 주장은 그거죠. 거기가 일본군이 판 땅굴이고, 거기에 뭐 금괴도 있었고 유골도 있었고,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다. 이게 정충재 씨의 주장이죠. 그럼 이러한 정충재 씨 주장이 왜 안 받아들여졌느냐? 왜 안 받아들여졌느냐? 이 천도제를, 그러니까 검사나 재판장이 판단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천도제를 지낸 것은 이 천도제를 지낼 때만 해도 거기가 일본 굴인 줄 알고 있었다. 그 백준엄 이하 모든 사람들이 천도제를 지내는 시점에 있어서까지만 해도 거기가 일본군의 어뢰공장인 줄 알고서는 천도제를 지냈는데, 천도제를 지내고 바로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땅도 이미 샀으니까 들어가서 잠수부들이 찍어 보니까는 뭐 PVC 파이프가 나오고 뭐 한주 소금 마대가 나오고 이래 갖고서는 그럼 이게 뭐냐? 정충재 씨가 이게 자기들이 박수홍하고 판 땅굴로 우리를 인도한 거구나. 일제 어뢰 공장이라고. 이게 속였다. 사기다. 그 두 가지 가설입니다. 그럼 정충재 씨의 말을 믿을 것이냐? 이 피해자들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 재판장은 이 날짜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천도제를 지낼 때까지 천도제를 지내는 시점, 그 시점까지는 그것이 정충재의 사기극임을 모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일본군이 판 어뢰 공장인 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도제를 지낸 것이고, 천도제를 지낸 후에 본격적으로 발굴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한주 소금 포대니 뭐 PVC 파이프니 이런 게 나옴으로써 이게 일본군의 어뢰 공장이 아니구나, 사기극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쪽으로 판단을 한 거죠, 재판장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의 주장, 유골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정충재 씨가 판 땅굴이면 거기 왜 유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거기가 일본군이 판 땅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도제를 지낸 시점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이제 땅도 안 산 상태고, 땅을 사고 나서 본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발굴을 하면서 이제 잠수부들이 촬영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그냥 논리적 사고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뭐 당신 말이 옳소 하고 들으니까, 거기가 일본군이 판 어뢰공장 굴이래야만 그 안에 유골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정충재 씨가 판 땅굴이라면 그 유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골 문제 따로 정충재 굴 따로가 아니고요. 예, 정충재의 사기극이면 유골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충재 박수홍이 판 땅굴이니까. 근데 무슨 유골 문제를 따로 독립시켜서 뭐 유골을 뭐 찾으러 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 유골 찾으려면은 문현동 말고 다른 데 가서 찾으면 돼요. 적어도 최소한 문현동에 유골 같은 거 없어요. 그건 정충재 씨가 판 땅굴이니까. 그런 데서 유골이 나올 리가 없고요. 다른 지점에 가서 파면 유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부산이란 지역이. 자, 그분이 K동임이 계속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거칠고 긴 폭로성 같지만 정충재 씨 말이 그 속엔 조작이 아닌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예. 나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나는 정충재 씨 말에서 진정성을 나는 못 느끼겠어요. 감수성이 다른 겁니다. 예, 감수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충재 씨의 말을 듣고 진정성을 느끼는 분들은 그 느끼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사악해가지고 맨 처음에 진정성 못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정충재 씨가 자기가 국민학교 선생님이었다. 한 10년간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이들을 잘 키워서 아이들이 뭐 아들, 딸 두 사람이 지금 법조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서 저는 진정성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나 정충재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이렇게 믿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지, 왜 자기 아들, 딸 자랑을 해요? 아들, 딸 자랑을 왜 합니까? 뭐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아들, 딸 내세워요. 또 내세울 거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 자랑하고 그럽니다. 내 자랑을 해야 됩니다. 내 자랑을.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나 정충재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 관계, 아들, 딸 잘났으면 부모가 잘난 겁니까?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 보고, 이거 좀, 이 사람 말이 진정성이 없구나. 아니, 아들, 딸을 법조인으로 만든 게, 그런 걸 우리가 팔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불출.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일체하지 않아요. 남들이 그걸 캐가지고 뭐 군대를 보냈니 안 보냈니 뭐 이회창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본인들이 뭐 자기 아들 자랑하고 그럽니까? 벌써 그거 자체가 진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서 정말로 그렇게 아들, 딸이 그렇게 훌륭한 법조인들이라면 왜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가만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조인이면 뭐 글도 잘 쓰고 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억울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활동하는 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과연 그 사람, 그 아들, 딸이라는 사람들이 법조인인지 자체도 일단 의심이 가고, 법조인이라면 왜 지금 무고한 아버지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사고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판단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기를 당해보지 않아서. 사기꾼들은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진심을 이야기했을 때 그 진심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바로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1분 후에 변하는 진심은 그건 진심이 아니죠. 이야기하는 그 순간은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뭐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로 그 마음을, 자기는 목숨을 바칠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진짜로. 진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러나 1분 후 바뀝니다. 그 사람은. 1분 후에는 그 마음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했던 그 순간엔 그 사람이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 사기를 하고 남을 속이고 양심을 이렇게 양심에 대해 털이 났다 그러죠. 이런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그렇게 변화가 옵니다. 그 이제 악의 수렁통이로 빠지는 거죠. 그게 그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괴로워서. 그러나 이제 그 양심을 거스르고 양심을 파괴하고 남을 속이고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진심을 이야기하죠.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그 진심은 바로 바뀝니다. 1분 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1분 전에 한 자기의 진심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아주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런 것을 잘 아는 우리같이 사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뭐 말투라든가 뭐 울고 웃고 뭐 화내고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왜 자기 아들 딸 자랑을 할까? 자기 자랑을 해야죠. 자기 자랑을. 내가 이렇게 누가 뭐 지금 뭐 정충재 씨 아들 딸하고 지금 금독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정충재 씨하고 금독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내가 이렇게 도구를 잘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을 믿는 거지. 아들 딸이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법조인인 게 여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른 댓글 하나 소개하고 대화방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평양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들어와서 씁니다. 어제 어느 분과 말을 하다가 거의 실시간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 안 나고 하나의 말꼬리에 발끈하게 되어 지금 씁니다. 태평TV를 말을 안 할 수 없으니 합니다. 거기가 발단이니까요. 거기가 애국심이 많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한다, 시원하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났어요. 태평이 만들었어요. 저는 알다시피 완전 태평TV 반대인 사람으로서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번 실수로 거짓말이 되어 어색해서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살짝 넘어간다가 아니죠. 수십 회 방송, 석 달 가까이 같은 말로 했습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지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진심이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신용이 없어져서 다른 말도 의심하고 또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느 분도 말했듯이 그가 강하게 말하는데 진짜 애국심과 믿음이 간다? 그러면 자신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앞장서서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을 체포해야지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하라 하지요? 저는 그 방송을 안 봐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는지 모릅니다만 그 말을 안 봐도 평소 그의 말을 볼 때 말만 내지른다로 생각합니다. 왜 그들은 봄에 정규제 주필을 문씨의 하수인이거나 좌빨이라고 했을까요? 문베일 코너 보고 안 먹히니까 바로 쏙 들어갔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도 안 먹히니까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나는 별 잡것이 다 있다로 보였어요. 그러다 안 뜨니까 정충재 사건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먹혔죠. 지금 돌이켜보면 큰 것을 터뜨려야 한다로 된 것입니다. 큰 걸,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통할 곳이 있고 안 통할 곳이 있겠죠. 언젠간 그들은 자신들의 언행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태평TV는 우파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령 내리듯 세뇌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고발장 보냈다며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일어나라는 듯 막 화를 내며 그 방송 보니까 말이 되던가요? 여러분, 저는 완전 실체를 드러낸 형편없는 사기꾼으로 봤습니다. 지가 뭔데 지령 내리듯 팬들이 많다, 어느 방송에서 팬들이 많다고 자기 사익을 위해 그럽니까? 지에게 소환장이 온 것이 지 문제이지 태평TV 팬들 문제입니까? 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답답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마음을 둘 것이 없어 할 때 그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탄핵 이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오늘도 평양 가고 그러니까 태평이 이 사건을 꾸미는 것에 또 여기 실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아니라고 증거를 내고 증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사실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태평은 수습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놓고 내몰라 다른 곳으로 슬쩍 넘기고 주제도 받고 그들은 잊어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우왕좌왕.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무책임하고 속이고 돈 챙기고 저는 이런 것들에 분노가 됩니다. 내가 왜 이 사건에 관심 있냐? 처음에 문정권, 김무성, 기타 나쁜 놈들 들어갔기에 그랬으면 싶어서 자꾸 들어 세뇌가 되려 했던 겁니다. 그러다 새 방송을 듣고 선구자 봉주루 태극사랑 들은 순서대로 한 이틀 놀라고 혼란스럽고 나도 속는다? 사기란 어떻게 이루어지나 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극사랑 방송에서도 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냉정하게 생각을 안 해서 안타깝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더라. 나는 얼마나 잘 속겠나. 그래서 댓글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미루어 짐작, 논리, 상식, 이치에 맞다는 것은 들으면 압니다. 꼭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당해봐야 압니까? 당해보고 안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댓글에서 보면 안타깝습니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은 젊은이 더 속으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제가 왜 문현동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에 대한 그 초점을 잘 이해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당해보고 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냐. 꼭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당해봐야 아는가. 예.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것을 파보지 않고도 예.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러한 문제를 이분도 제가 집중하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뭐 어차피 이거는 밝혀지게 돼 있는 것이고 지금 뭐 아무리 뭐 이렇게 광신자 된 분들이 이야기해도 뭐 그것은 다 거짓이고 예. 그러나 제가 안타까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결국 그것을 파보고 당해보고 만져보고 그래서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가 이미 환자는 죽은 거예요. 예.
예, 환자는 이미 다 뭐 난도질 당하고 죽은 후거든요. 그럼 뭐 합니까, 그게? 지금 그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매일 이 문현동 금괴 사건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점은 뭐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또 다른 방송들이 또 다른 걸 많이 방송하니까 제가 그냥 원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전들 뭐 다른 걸 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늘 그 대화방의 말을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태평은 거짓말한 건 맞고요. 뭐 진실은 밝혀지겠으나 이러한 그 태평의 금독을 거짓말 사태에 대해서 우리 우파 유튜브 전체의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책임을 전체가 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유언비어 같은 거기 때문에 뭐 다루지 않았다든지 뭐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변명은 변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 시간에 30분 늦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1시간 늦더라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만나서 나 그냥 1시간 늦게라도 갔었다. 갔는데 네가 날 안 기다리고 가더니 아무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는 거 하고 아니 내가 1시간 늦어서 너 뭐 갔을 줄 알고 나도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것이 유언비어라고 뭐 사소한 거라고 변명을 해서 하면서 그래서 우리 방송은 그것을 다루지 않았다고 얘기해도 알지요. 예, 알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왜 이것을 이 다른 방송들이 왜 이것을 다루지 않았는가 댓글이 무서워서 안 다룬 겁니다. 이렇게 아주 열광적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공격하고 시청률 떨어뜨리겠다고 협박하고 뭐 이런 것을 겁냈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합시다. 예, 길게 이렇게 거짓말하지 맙시다. 예, 아무리 변명해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격투기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들끼리 이렇게 하다가 반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남자의 급소를 쳤다든지 뭐 눈을 찔렀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격투기 당사자는 안답니다. 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고의는 없이 치다 보니까 급소를 쳤다든지 그거는 맞은 사람은 안답니다. 딱 그러나 링에 서서 싸우는 격투기 선수들은 그걸 서로 알지만 심판도 모른답니다. 관중은 아예 모르고요.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변명을 해도 우리 압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태평TV 문제가 아니고 우리 우파 전체의 문제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유언비어니까 다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거짓된 데 속아서 아주 뭐 철석같이 믿어요. 철석같이 백준음이가 금도굴분 괴수라는 겁니다. 이걸 아주 뭐 철석같이 믿어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다? 유언비어니까? 글쎄요, 저는 그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대화방으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게 하려고 하는 준비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거 이제 읽다 보면은 또 대화방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자꾸 이거 대화하다 보니까 지금 진도가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더 노력해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